이번 시간부터 부식과 방식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부식과 방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식은 방식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부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화와 환원을 설명할 때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철은 자연 상태에서 철 산화물로 존재합니다. 에너지가 아주 낮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철 산화물이 금속이 되려면 많은 양의 에너지가 투입이 돼서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연력학의 중요한 원리는 모든 물질은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려고 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금속은 연력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려고 합니다. 금속이 원래의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과정이 부식입니다. 부식한다라는 말은 화학적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산화 반응은 영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말하는 거지만 수소를 잃는 반응과 전자를 잃는 반응도 산화 반응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식은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금속의 부식은 전기화학 반응입니다. 이 전기화학 반응은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와 이온이 이동하려면 뭔가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나 이온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이동을 하지는 못하죠. 이 전자와 이온이 이동을 할 때에는 각각 다른 경로로 이동합니다. 이동 경로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는 그 금속 자체가 되기도 하고 그 금속과 연결된 다른 금속입니다. 마그네슘을 배관에 연결했다면 마그네슘, 전선인 구리, 배관인 철, 이런 금속들이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일렉트로닉 컨덕터가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죠.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황산용액이나 황산구리 용액같이 이온이 아주 잘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도 있지만 물이나 땅도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전해질이 됩니다.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를 아이오닉 컨덕터라고 하죠. 이 내용은 전류와 전자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초이론 1강 전류의 흐름에서 설명했으니까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철 구조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철 구조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부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식이라는 전기화학 반응은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데 전자는 이런 철에서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철이라는 금속 자체가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온이 이동하는 경로, 즉 전해질이 없습니다. 이온이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철을 둘러싸고 있는 전해질이 없어서 부식을 하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식이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비를 맞는다거나 온도 변화로 인해서 철의 표면에 습기가 생기면 붉게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철 표면에 생긴 물이 전해질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전해질과 철 사이에 이온이 이동하게 되고 부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철이 부식하는 원리를 넓은 범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기화학적인 부식은 금속이 전해질 안에 있을 때 금속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금속이 물속에 있다면 금속과 물이 닿는 면이 금속과 전해질의 경계면이 되는 것이고 땅속에 매설되어 있다면 금속이 토양과 접촉하는 면이 경계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속과 전해질 간에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발생하는 상태를 코로존 셀, 부식전지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건전지에서 에노드가 산화하고 캐소드가 환원되면서 일어나는 반응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배관을 방식하는 이 상태가 대표적인 부식전지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식하고 배관이 방식되는 이 상태가 부식전지이고 부식과 방식은 부식전지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마그네슘 에노드에서
금속이온인 마그네슘 이온이 생겨남과 동시에 전자가 생깁니다. 마그네슘 이온은 전해질로 들어가고 전자는 이 금속 경로를 통해서 같은 전해질 내에 있는 음극부의 표면으로 이동을 하죠. 음극부에 도착한 전자는 전해질 내에 있는 양이온과 반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으로 보았을 때 부식전지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충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노드입니다. 금속의 부식은 전기화학 반응이고 이 전기화학 반응은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있어야 하죠. 전자는 어디서 생기죠? 에노드에서 전자가 생기죠. 에노드는 전자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에노드인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에노드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전자는 어디로 갈까요? 캐소드인 배관으로 가죠. 두 번째 조건이 캐소드입니다. 전자를 받아줄 캐소드가 없다면 에노드에서는 전자를 만들 수가 없죠. 에노드와 캐소드는 하나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캐소드가 있다는 말은 어딘가에 에노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방식이 되고 있다는 말은 어딘가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캐소드로 옮겨온 전자는 표면에서 수소이온과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수소 양이온이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조건이 금속 경로입니다. 에노드에서 만들어진 전자가 캐소드로 가려면 전선과 같은 금속으로 된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 이동 경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마그네슘과 철이 금속 경로 없이 따로 존재한다면 2개의 금속으로 구성되는 부식전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번째 조건, 전해질이 있어야 합니다. 에노드에서 전자를 만들면 금속이온이 생기게 되고 이 금속이온과 반응할 음이온이 있어야 합니다. 캐소드에서는 전자가 반응하려면 수소이온과 같은 양이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온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이온이 존재하고 이동하는 공간이 전해질입니다. 이 4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부식전지가 만들어지고 에노드에서는 부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으로 배관인 철을 방식하는 경우에는 마그네슘에서 산화 반응만 일어나고 배관은 환원 반응만 일어납니다. 부식을 하는 양극부와 방식을 하는 음극부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양극부와 음극부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부식전지를 마크로스코픽 코로전 셀이라고 합니다. 마크로스코픽은 눈으로 구별이 될 정도로 크기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있으니까 보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이 감각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현상인 겁니다. 이 마크로스코픽 코로전 셀을 줄여서 마크로셀이라고 하고 거시 부식전지, 거시전지라고 합니다. 배관을 방식하는 것뿐 아니라 구조물을 방식하는 전기방식 시스템은 모두 거시 부식전지인 거죠. 전기방식은 인위적으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여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방식 대상인 구조물은 거시 부식전지의 음극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식전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부식전지도 있습니다. 이 금속은 비를 맞아서 부식을 했죠. 여기서는 양극부와 음극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하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할 겁니다. 골고루 부식을 하고 또 골고루 방식도 됩니다. 즉 아주 미세한 양극부와 음극부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미세한 하나하나의 부식전지를 마이크로스코픽 코로전 셀, 줄여서 마이크로셀이라고 하고요. 거시 부식전지와 상대적인 의미로 미시 부식전지라고 합니다.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미세한 부식전지라는 의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부식은 마이크로스코픽 코로전 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많은 미세한 양극부와 음극부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고요. 특정 부위가 심하게 부식하지 않고 골고루 부식하기 때문에 균일 부식, 유니폼 코로전 상태입니다. 이런 미세 부식전지가 생기는 이유는 철의 표면이 여러가지 이유로 전압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철광석을 스틸로 재련하는 과정에서 철은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금속은 결정 구조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합금을 하면서 생기는 구조의 변화, 파이프와 같은 구조물의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온도 차이, 변형,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압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속이 매설된 환경, 즉 전해질이라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전압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철과 같은 금속이 자연 상태로 땅이나 물과 같은 전해질 내에 있으면 표면에서는 전위 차이가 생기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양극부와 음극부가 생기게 되고 철이라는 금속 자체가 전자를 이동시키는 금속 경로가 되어서 부식전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부식은 부식전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부식전지가 성립하는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부식의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